자, 테슬라 분위기가 좋지 않죠. 테슬라의 주가의 방향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미 증시는 기업들의 호실적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로 출발했지만 오후 들어 진행된 국채 입찰 수요 부진이 증시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S&P 500과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반면에 러셀 2000 지수는 3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면서 특히 올해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중소형주가 좋을 것이란 근거 중에 하나는 낮은 밸류에이션도 있겠지만 특히 중소형주들이 금리에 민감하기 때문이죠. 금리 인하 시기가 뒤로 미뤄진 만큼 중소형주 는 아직은 좀 더 때를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국채금리는 어제 5년물 국채 입찰 수요 부진과 개선된 PMI 결과로 상승했는데요. 10년물이 4.18%까지 상승했습니다. 얼마 전 시황에서 월가 IB의 10년물 적정 금리가 4.15%라는 주장을 전해드리면서 올해 기준금리 인하가 당초 기대보다는 뒤로 밀릴 예정이라서 국채 금리 추가 상승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어제 시황에서 전해드린 3월 금리 동결 확률이 50%에서 구매자 관리 지수 PMI 개선으로 현재는 58%로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국채금리 역시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채 투자 전략을 잡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610억 달러 규모의 5년물 국채 입찰 응찰률은 2.31배로 최근 6번 평균 2.45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발행 금리는 4.055%까지 올라가서 발행 당시 시장 금리 4.035%보다 2bp 높았습니다. 자, 이건 2022년 9월 이후 가장 큰 건데요. 해외 수요를 나타내는 간접 수요는 2022년 9월 이후에 가장 적은 60.9%에 그쳤습니다. 간접 수요는 쉽게 말해서 미국 국채 시장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참여를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간접 수요가 낮다면 미국 국채를 사줄 큰손들의 관심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발표한 경기 지표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조업 PMI는 전달 47.9보다 상승한 52.3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6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서비스 PMI도 52.9로 전달 51.4보다 좋아져서 마찬가지로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비스 PMI의 세부 지수를 보면 신규 수주는 계속 늘어나서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요. 제조업 PMI의 신규 주문은 20개월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고 고용도 다시 확장 영역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동안 제조업 지표들만 좋지 않았다는 말씀도 여러 번 드렸었는데요. 이번 PMI 결과로 강한 성장과 인플레이션 감소라는 골디락스의 증거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초부터 테슬라를 제외한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이 달리면서 S&P 500 대비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일각에서는 과열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 역시 러셀 2000 대비로 보면 2000년 IT 버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 중입니다. 자, 상대적으로 중소형주가 저평가되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겠죠. 올해 기준금리 인하가 뒤로 늦춰질 확률이 커지면서 2024년 초반 중소형주들이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1년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중소형주들도 함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기업들 실적 발표는 시황이 아닌 종목 뉴스에서 전해드리는데요. 테슬라는 중요한 포인트인 만큼 오늘의 마무리에서 다루겠습니다. 이번 주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였죠. 테슬라가 드디어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251억 1,700만 달러로 월가의 예상인 251억 6천만 달러보다 하회했고 주당 순이익은 0.71달러를 기록하면서 월가의 예상치 0.73달러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실적인 243억 1,800만 달러에 비해서 약 3% 정도 증가했는데 아마 테슬라에 투자하는 분들은 매출 증가율 3%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번에 2023년 4분기 실적 발표까지 나오면서 테슬라는 연간 매출이 총 967억 7,3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9%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과거의 테슬라가 보여주었던 매출 상승률에 비하면 매출 성장률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익성은 대체로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분기 영업이익은 20억 6,4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기 39억 100만 달러와 대비해서 약 47% 가까이 떨어진 수치입니다.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수익성이 낮아진 이유를 첫 번째 차량 판매 가격 감소, 두 번째 인공지능 및 연구개발 프로젝트로 인한 운영비용 증가, 세 번째 2022년 4분기에 북미에서 FSD 베타 버전을 출시하면서 FSD 수익 인식이 감소했고, 네 번째 사이버 트럭 생산 비용이 증가했다. 크게 이렇게 4가지 이유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했었던 가격 할인 정책이
영업이익 부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발표했던 분기 생산 및 인도량 실적 때 언급드렸지만 다시 한번 리뷰해보자면 테슬라는 4분기에 총 49만 4,989대를 생산하면서 역대 최고 실적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수치입니다. 인도량도 살펴보면 48만 4,507대를 기록하면서 마찬가지로 역대 최고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는 무려 20%나 증가한 수치였죠. 테슬라는 2023년에 총 184만 5,985대의 차량을 생산했고 총 180만 8,581대를 인도한 결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테슬라의 이번 실적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마이너스 4.55%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분위기가 좋지 않죠. 테슬라의 주가의 방향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 월가 전문가들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대충 봐도 월가 IB들의 의견이 제각각입니다. 170불부터 300불까지 거의 2배 가까운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죠.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요? 자, 이렇게만 보면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우리만의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고 투자해야 하는 겁니다. 남의 말만 듣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기준을 만들면서 발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게 바로 제 생각입니다. MG 파이오니어 클럽 밀착 뉴스에서 매일 업데이트해드리는 적정 주가 템플릿 기준의 테슬라 적정 주가는 순이익 성장률 관점에서는 147.51불로 나와 있죠. 현재는 리비안이 적정 주가 아래로 하락한 종목으로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죠. 자, 이 자료도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제가 관리하는 적정 주가 템플릿 기준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적정 주가 아래로 하락한 적이 있었죠. 바로 2023년 초였었는데 표에서는 빨간 박스로 표시한 구간입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의 지분 생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에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이렇게 투자 기준을 잡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업의 주식을 싼 가격에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자주 오지 않죠. 그 기회가 자주 온다면 누구나 주식으로 부자가 됐겠죠. 하지만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은 테슬라는 단순한 전기차 기업이 아니라 자율주행이나 AI, 로봇과 같이 미래 혁신 기술 선도 기업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자동차 판매 실적도 중요하지만 테슬라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는 다른 데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번 실적의 결과보다는 이런 테슬라의 본질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 건 아닌지 더 촉각을 세우고 주시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후회 없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적 자유 달성을 위해서 저와 함께 공부하고 발전해 나가고 싶은 분들은 제가 새로 시작한 멤버십 회원으로 한번 참여해보세요. 하루 1,100원의 투자로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혼자면 외롭지만 함께하면 든든합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